MRI는 문제 없는데 다리는 여전히 저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상황이 딱 본인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다리 저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십니다. 물론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깊은 근육이나 고관절의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전문가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스스로 원인을 1차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3단계 테스트를 알려드리고 원인별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루틴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리 저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리 치료에 쏟아오셨을 겁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원인이 진짜 맞는지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잘 낫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분류 2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다리 저림은 진단이 이렇게 자주 엇갈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의 핵심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다리 저림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신경이 어딘가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당겨지면 그 신호가 다리로 전달되면서 저림, 당김, 전기 오는 느낌, 화끈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압박이 생기는 위치가 딱 세 군데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허리 척추 사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엉덩이 깊은 곳입니다. 이상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엉덩이 안쪽 깊은 곳에 있는데 이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하면 바로 옆에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증상이 디스크와 너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과 골반 정렬 문제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거나 비틀리게 됩니다. 이 경우도 다리 저림과 당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압박이 생기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원인이라면 허리 신경 주변의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근이 문제라면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게 핵심이고 고관절 정렬이 문제라면 골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다리 저림이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에서도 직접 해볼 수 있는 3단계 분류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할지 힌트를 얻는 용도입니다. 그 점 먼저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는 서서 천천히 허리를 뒤로 젖혀보는 겁니다. 허리를 뒤로 활처럼 구부렸을 때 다리 쪽 저림이나 당김이 심해진다면 허리 신경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동작에서 증상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다리에 찌릿한 느낌이 오는지입니다. 기침을 하면 순간적으로 척추 내부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때 다리로 전기 오는 느낌이 강해진다면 허리 디스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허리 신경 쪽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혀도 별 변화가 없고 기침할 때 다리에 큰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 테스트는 앉는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자에 30분 이상 앉아 있을 때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허리 디스크는 보통 앉으면 증상이 다소 악화되기도 하지만 이상근 문제는 특히 딱딱한 곳에 오래 앉을수록 엉덩이 깊은 곳이 눌리면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엉덩이 한가운데 혹은 약간 바깥쪽 깊은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그 자리를 누를 때 다리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상근 등 엉덩이 심부 근육이 좌골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앉으면 심해지고 엉덩이를 눌렀을 때 다리로 퍼지는 느낌이 있다면 2단계에서 양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고관절의 유연성과 좌우 균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바닥에 앉아서 양반 다리를 해보세요. 양쪽이 고르게 잘 접히는지 아니면 한쪽이 많이 뜨거나 불편한지 느껴보세요. 한쪽 무릎이 유독 높이 뜨거나 억지로 내려야 할 만큼 불편하다면 그쪽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울 앞에서 걸어보시면 한쪽 어깨가 더 내려가거나 골반이 기우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경우도 골반과 고관절 정렬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쪽 다리만 반복해서 저리거나 불편하다면 이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좌우 불균형이 있을 때 한쪽에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고관절 정렬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세 단계를 직접 해보셨나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셨다면 허리 신경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의 압력을 줄이고 신경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의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2단계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셨다면 엉덩이 심부근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근을 포함한 깊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핵심입니다. 3단계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셨다면 고관절 정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반 균형을 회복하고 고관절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어떤 증상이 가장 강한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원인별 통증 패턴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각 원인별로 어떤 통증 패턴이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증상과 비교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 신경이 원인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허리 통증이 함께 동반된다는 겁니다. 다리만 저린 게 아니라 허리도 뻐근하거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림 증상이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심하면 발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한 느낌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신경 주변 조직이 뻣뻣해지면서 아침 기상 시 통증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상근 등 엉덩이 심부 근육이 원인일 때는 허리 자체는 비교적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만져도 크게 아프지 않은데 엉덩이 깊은 곳을 누르면 극심한 압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압통이 다리 뒤쪽으로 쭉 퍼지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이 유형은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뭉클뭉클 불편해지면서 다리로 저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잠시 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이나 골반 정렬이 원인인 경우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다리 길이 차이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리 길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한쪽 다리가 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발 한쪽 굽이 유독 더 빨리 닿는다거나 앉을 때 한쪽 엉덩이만 더 많이 눌린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걸음걸이가 변했다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보폭이 줄었다거나 한쪽 다리를 살짝 끌듯이 걷는다거나 오래 걸으면 한쪽 엉덩이나 골반이 무겁게 당긴다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저리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정렬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원인에 맞는 해결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허리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 핵심은 척추 주변의 압력을 낮추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압 안정화 호흡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세요. 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볼록하게 부풀려 줍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안쪽으로 쏙 집어넣어 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리듬으로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왜 도움이 될까요? 복근이 활성화되면 척추를 잡아주는 힘이 생깁니다. 허리 주변 근육의 부담이 줄어들고 척추관 내부 압력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잠들기 전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벽 기대어 신전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 뒤꿈치는 벽에서 한 발짝 앞에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 전체를 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몸을 뒤로 살짝 기댑니다. 이때 허리 부분이 벽과 살짝 공간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유지하고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가 앞으로 굽는 걸 막아주고 후방 신경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신 분들,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근 등 엉덩이, 심부 근육이 원인이라면 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누워서 하는 사자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모양이 숫자 4처럼 보이죠?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뒤를 감싸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오른쪽 엉덩이 깊은 곳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당기는 느낌이 강할 수 있는데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힘을 빼주시면 점점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엉덩이 쪽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사지볼을 이용한 압박법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단단한 공 하나면 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공을 한쪽 엉덩이 아래 깔아줍니다. 단, 좌골뼈 바로 위, 즉 딱딱한 뼈 부분은 피해주세요. 뼈 옆쪽 근육 부분에 공이 닿도록 위치를 잡으시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줍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주시면서 1분에서 2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뭉친 이상근에 직접 자극이 가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고관절 정렬 문제를 개선하는 루틴입니다. 골반 균형을 회복하고 고관절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 방법은 브릿지 변형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올리되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자세에서 3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10회를 1세트로 해서 2세트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양쪽이 고르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더 힘들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쪽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약한 쪽을 한 발 브릿지로 따로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둔근 활성화 운동,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중둔근은 골반 바깥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고 고관절 정렬이 무너집니다. 엉덩이 옆면을 손으로 짚어보시면 걸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느껴지실 텐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팔을 베개처럼 베고 편하게 눕습니다. 위쪽 다리를 발끝을 세운 채로 천천히 30도에서 45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3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10회에서 15회를 한쪽에 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생각보다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둔근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천천히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루틴들은 하루에 한 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5분, 자기 전에 5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부담도 적고 몸에 익히기도 쉽습니다. 특히 처음 2주는 효과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3주차가 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즉시 멈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약간의 뻐근함이나 당김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전기 오는 느낌이 심해진다면 무리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강도를 낮추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와 루틴을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리저림 중에는 집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빠르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루틴보다 병원 예약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걷다가 발이 툭 떨어진다거나 발끝을 들어 올리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면 이건 단순 저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어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소변 조절이 어렵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소변이 갑자기 잘 안 나오거나 반대로 참기가 어려워졌다면 즉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건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수 끝부분이 심하게 눌리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도 지체하지 마세요. 세 번째,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가끔씩 저렸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밤에 자다가 통증으로 깨는 경우입니다. 낮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다리 통증이나 저림으로 잠에서 깬다면 이건 일반적인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양이나 감염성 질환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쪽 다리 전체가 눈에 띄게 가늘어진 경우입니다.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다른 쪽에 비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면 신경 신호가 오랫동안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근육이 위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운동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치료 외에도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저림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50분 앉으면 10분은 일어서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엉덩이 근육과 고관절이 지속적으로 눌려 있으면 신경 압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비틀리고 한쪽 이상근에 집중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자세를 피해주세요. 걸을 때는 보폭을 너무 넓게 하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를 주의하세요.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발바닥 전체를 고르게 디디며 걷는 것이 고관절과 허리 모두에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은 디스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리 신경, 엉덩이, 심부 근육, 고관절 정렬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서 하는 3단계 테스트로 내 다리 저림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루틴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오늘 당장 뭔가 하나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사자 스트레칭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 동작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워서 하기 때문에 부담도 가장 적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발목 힘 빠짐, 대소변 이상, 밤에 깨는 통증이 있다면 오늘 루틴보다 병원이 먼저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 저림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내 다리 저림이 어떤 유형인 것 같은지 적어주셔도 좋고 오늘 처음으로 해본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